가정법 시제 개념 세 번째, 바로 과거의 가정 또한 추측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중요한 건 가정법 시제는 가능성의 정도다 는 겁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죠? He knew the password yesterday. 자, 어제입니다. 어제 그가 패스워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He could open the door. 알았으니까 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이겠죠. 마찬가지 문장 두 개니까 Because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 종속절, 전체 문장 주절 똑같지 않습니까? 가능성 따져봐요. 어제 알고 있었고 열었죠. 과거의 가능성 10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까 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 사실, 즉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은 사실과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기억나십니까? 이건 뭡니까? 전체 문장 바로 주절이겠고 포함된 작은 문장 바로 종속절이라고 했어요. 접속사 자리에 남겨놓고 일단 윗 문장을 똑같이 쓰는데 이번엔 끊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만 써보죠. he knew the password yesterday. 그가 어제 패스워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이겠죠. 이제 if를 붙여보죠. If 자, if가 붙는 순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얼마까지? 50%까지. 뭐라는 조건 하에? 시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겠죠. 따라서 어제 그가 패스워드를 알았을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제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내가 아직 모르는 경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문법 중에 if절 속에 동사가 과거형이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어제의 추측이에요. 조심하셔야겠죠. 따라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과거의 추측이 됩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즉 불확실한 거니까 그가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50% 정도 있습니다. 이때 주절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 추측이 오겠죠. 따라서 그가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과거의 추측이니까 말 그대로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되겠죠. he could have opened the door.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 could have pp입니다. 물론 may have pp라든가 might have pp 가능합니다. 이 과거의 추측일 때는요, can have pp는 안 된다고 앞에 조동사 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바로 뭡니까? 알고 있었는지 패스워드를 나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알았다면 아마 열었겠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직설법이죠. 아직은 모르는 추측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추측이 되겠죠. 자, 과거의 추측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아래쪽에 볼 문장은 과거의 유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If he had known the password yesterday, he could have opened the door. 자, 일단 if라고 하는 접속사는 똑같이 붙어 있고요. new라는 과거 형태가 had known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과거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로 낮췄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내려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과거에 이랬을 가능성은 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이게 바로 과거의 가정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그에게 물어봤죠. 너 어제 패스워드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아하, 몰랐다는 걸 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반대로 가져가는 거죠. 네가 몰랐지만 알았다면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말입니다. 바로 주절에 포함된 could have pp가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추측일 때도 과거에 이랬을지 모른다지만 과거의 확실한 사실의 반대일 때도 could have pp는 안 바뀝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고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 유감이 됩니다. 자, 정리할까요? 우리말로 한다면 그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물어봐서 내가 아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열 수 있었을 텐데. 즉 이건 가정법이 돼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즉 이건 과거의 유감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앞에 과거의 추측이었던 건
아직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제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었지만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었대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거죠. 알았다면 열었을 텐데 말이야. 이건 과거의 유감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추측이건 과거의 유감이건 주절에 could have pp는 변함없이 쓰인다는 겁니다. 물론 조심할 건 추측일 때는 조동사의 현재형이 가능합니다. may have pp나 might have pp 가능하죠. 물론 추측에 can have pp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세 개를 묶어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 모두 같은 과거 시제 얘기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건 가정법 시는 가능성의 정도다 라는 개념이었고요. 특히 이번 페이지에서 조심할 건 이겁니다. if절 속에 동사가 과거가 쓰였다고 무조건 가정법 과거만은 아닙니다. 시제가 같은 과거라면 과거의 추측일 수 있고요. 이게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나 또는 미래인데 과거가 쓰였다면 그게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자세한 건 뒤에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가정법 시제 개념 3가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그럼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